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부입니다. 네, 세무사님, 우리 대표님들이 어떤 회사는 이익이 많은데도 세금을 적게 내고 또 이익이 그렇게 안 많은데도 세금이 많은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조세 특례 제한법 좀 이렇게 용어는 어려운데 이런 걸 잘 하시는 대표님들은 이익이 많아도 세금을 적게 내는 네. 뭐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세무사님께 이 조세 특례 제한법을 놓치면 손해 볼 수도 있는 이게 뭐 창업, 고용, 투자 관련 이런 전반적으로 조세 특례 제한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 세무사님이 짧고 굵게 쉽게 풀어주신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우리 윤 세무사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 윤석부고요. 그 자세한 뭐 본인 시간 관계상 본인 그 소개는 좀 네, 자막으로 나가겠습니다. 아, 네. 예.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어려워서 부담이 되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서 이제 대표님들이 제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법령 혼자 보셔서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창업 관련해서 그다음에 투자 관련해서 또 더욱이 이제 고용 관련해서 창업, 투자, 고용 세 가지 그렇죠. 오늘 다 하는 건가요? 예. 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다면은 우리 회사도 이 절세할 수 있는 또 추가 많은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무사님 용어가 조세 특례, 예, 특례 특혜 같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특례가 뭐고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님도 아셔야 될 게 어떤 거를 새롭게 배울 때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뭐 30년, 40년 해도 영어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를 예를 들면은 제가 중학교 때 영어 시험 보면은 제가 전교에서 혼자 100점 맞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군대 생활을 또 카투사를 했고요. 또 직장 생활은 국제부에서 영어를 이제 10년 이상, 20년 이상 썼는데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저희가 문법에 네. 매몰돼가지고 사실 중요한 건 단어인데요. 네. 단어를 이해하고 단어만 위주로 하면 쉽거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제가 마지막 직장 생활 우리 투자증권 그 인도네시아 지사장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수십 년 해도 못하는데 인도네시아는 1년만 살아도 잘해요. 오. 왜냐면 거기는 문법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단어 위주로 하거든요. 아무튼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괜히 오래 길게, 드렸네요. 네. 예. 그러면 조세 특례. 그렇죠. 네.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조세 특례하면 이제 특례 좀 약간 스페셜하네? 뭔가 그렇죠. 주는 거구냐. 그러니까 조세 특례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조세 세금을 깎아주는 거. 그게 조세 감면이라고요. 하고 중과세. 그러니까는 보통 세금보다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거. 아니면 세금을 많이 해주는 거. 이게 조세 특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 특례 어떤 게 있느냐. 그 세율을 낮게 해서 특례 세율을 적용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가 있어요. 이것도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린 이유가 세액 감면은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비율로? 만약에 그렇죠. 네. 만약에 1억 원의 세금이 나왔는데 50% 공제다. 그러면 5천만 원만 내는 거죠. 이게 세액 감면이고요. 그다음에 세액 공제는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원 세금이 나왔는데 5천만 원을 공제해 줬다. 이렇게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고요. 또한 세액 공제와 세액 공제가 어떤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세액 감면은 올해 못 받으면 2월이 안 돼요. 내년에 못 받아요. 올해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세액 공제는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또 2월이래요. 이렇게 10년 동안 2월이 되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특례 세율, 세액 감면, 세액 공제. 그다음에 소득 공제. 소득 공제 아시죠? 소득 공제는 세액을 직접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의 일정 부분을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1억을 받았다면 1억이 절세되는 게 아니라 1억의 세율만큼이 절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준비금의 송금산입은 그 준비금의 송금산입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죠. 아, 비용을 더 늘려주는 거구나. 비용을 잡으니까 이익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세액 감면이고 중과세는 딱 하나만 있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그냥 상식적으로 아실 게 그 간주임대료 입금세님, 간주임대료 아시죠? 네. 뭐냐면은 월세를 받으면은 이게 사업소득에 가산이 되잖아요. 근데 네. 월세를 안 받고 전세금처럼 보증금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원래는 그 사업소득이 잡히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뭐 차입금이 자기 자본보다 2배 이상 많으면은 이거를
그 임대 보증금의 일정 그 정기 이자율만큼을 이제 입금을 이익을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 보증금을 10억을 받았다, 15만 받았는데 예를 들어 3%, 그 3%면 이제 3천만 원이네요. 3천만 원 월세 받는 거와 똑같아서 이제 그 과세라는 게 있어요. 중과로 요거 하나만 있고 대체로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액을 감소시켜주는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조세특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세특례 제한이잖아, 제한법. 그죠? 뭘 제한하느냐? 뭐 너무 많이 조세특례를 받으면은 중복 지원을 뭐 배제시킨다든지, 또 최저한세라는 게 있어요. 최저한세는 예를 들어서 이게 7% 정도 세금 내야지. 근데 7%보다도 안 내면은 뭐 이 조세특례를 적용시켜주지 않는다든지, 조세 감면 금액을 막 5천만 원 한도를 두다든지 2억 한도를 두다든지 이렇게 제한을 넣어요. 그래서 이제 특례는 조세 감면이 대부분이고 중과세는 아까 간주인들이 하나 있었고요. 근데 제한을 좀 둔다. 이렇게 해서 용어를 이제 확실하게 좀 이해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조세 특례에서 해주는 뭐 감면도 받고 뭐 공제도 받고 아까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를 받아도 아까 최저 한세만큼은 세금을 낸다. 네. 네. 아 근데 이 최저 한세도 적용 안 받는 게 뭐 연구소 같은 경우는 최저 한세도 적용을 안 받는다 그렇죠. 그러던데 네. 뭐 그런 거 외에는 무조건 아까 이익의 7%는 네. 세금이다. 네. 네.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쉽게 R&D 세액공제를 하거든요. 네. 연구인력 세액공제. 그거는 조세 그 7%를 안 내더라도 그건 다 공제해 주는 게 있고요. 최저 근데 한세가 없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조세 특례의 그 세액 감면은 이제 최저한세 대상이 됩니다. 네. 뭐 여담이지만 지금 이제 R&D 쪽이나 연구소 관련해서는 좀 조사가 상당히 강화가 돼서 네, 이거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될 항목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구 개발이 필요 없는 업체인데 이 조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연구소 비용들을 뭐랄까 이렇게 가공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건 좀 위험하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용어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데 이 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느냐를 한번 대표님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시면 쉬워요. 이거 외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업할 때 창업을 지원해서 받을 수 있다. 그다음 창업한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사람 이 뽑아야죠. 사업 그죠? 고정자산 같은 거 사야 될 거예요. 기계 설비 네. 같은 거 사야 되잖아요. 이럴 때 투자 세액 공제를 받는구나. 그다음에 직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직원들을 고용해 주면은 세액 공제를 받는구나. 그렇죠? 그다음 직원들 일 잘해서 급여를 올려주잖아. 그러면 거기도 세액 공제를 받는구나. 그래서 창업하고 투자하고 그다음에 고용할 때 세액 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다음 설명 듣기가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창업이라고 하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 또는 요새는 이제 승계에서 2세 창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창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창업은 또 여러 가지 세액 감면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창업할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예. 이제 창업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네. 창업, 투자, 고용 대해서 이제 창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창업하면은 이런 감면 혜택이 조세 특례가 있구나 하시는 것보다 창업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창업하셔라. 이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아이템이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뭐 어찌 보면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에서 하나만 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부모님, 대표님들 사업과 관련된 그 업종으로 자녀들을 창업시키면 좀 더 뭐랄까 성공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그 자녀 법인이 창업해가지고 아버지 회사에 매출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아버지 회사한테 제품을 받아서 좋은 제품을 받아서 외부에 판매한다든지 이제 이런 거를 하면 좋고요. 이런 게 아니라면은 이 사업 아이템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그 직구회사를 이제 우리투자증권 인도네시아 지사장으로 해서 5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창업 아이템을 하나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인도네시아 음식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습니다. 맞고, 네, CNN이라는 방송 있잖아. CNN 방송에서 네. 뭐 1년에 한 번씩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이제 100개를 선정하는데 인도네시아 음식이 1등, 2등을 차지한 적이 최근 10년 동안 3번이 있어요. 오, 그래요? 이게 나시고랭이라는 볶음밥하고 른당이라는 이제 뭐 쇠고기 장조림 뭐 이런 식인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서 프랜차이즈업을 일으킬까 벌써 지금 이제 10년 동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을 못 했는데요.
이만큼 창업할 때 이제 신중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인도네시아 푸드 프랜차이즈는 제가 돈을 벌기 위한 거보다 이제 우리나라 그 퇴직자들 50대 내외 퇴직자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이제 그 시간을 허송세월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남들 말에 쉽게 속아서 뭐 넘어가서 이제 뭐 자영업을 창업해가지고 수억 원씩 이제 퇴직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부담 없는 한 5천만 원 내외 규모로 창업해서 혼자 힘으로 뭐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내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요거를 뭐 아직 포기는 안 했어요. 포기는 안 했는데 지금 10년 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창업할 때 지금 이제 창업에 대한 그 조세특례 제한법을 말씀드리려 하다가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창업할 때는 이렇게 부모님 회사랑 관련된 걸로 창업을 시키기 가장 좋고 그게 아니라면 사업 아이템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셔라.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100% 뭐까지는 아니지만 99%는 이제 성공할 확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개인 사업자로 갈 거냐, 법인 사업자로 갈 거냐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성공할 거니까 성공할 사업이니까 그러면 시작부터 법인 사업자로 창업하시는 게 조세 절감 효과가 더 클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창업을 이제 국가에서는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감면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감면 받을 수 있는 거를 찾는 것보다는 감면 못 받는 걸 좀 공부를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창업을 했는데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나요? 예.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용어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창업이죠. 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그러면 창업인데 창업이란 뭐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창업이에요. 새롭게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하던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일단 폐업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 똑같은 업종으로 만드는 거는 창업이 아니겠죠. 이런 건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되는 것도 창업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 분할 잘 나가는 회사를 두 개로 쪼개서 회사를 새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창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업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를 만드는 걸 창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가면은 용어에서 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아, 중소기업. 네, 네. 중소기업인데 뭐 시작되면 대부분 다 중소기업 안에 들어갈 거예요. 중소기업이다 그렇죠. 하면은 보통 연매출 한 1,000억 원 정도. 연매출 1,000억은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중소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매출이 가장 적은 업종이 음식점업인데요. 음식점업도 연매출이 400억 원 이하면 중소기업이거든요. 뭐 다 대부분 시작하면 다 중소기업에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업종, 이거는 이제 그 소비성 서비스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모텔업이라든지 유흥주점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쉽게 그 부동산 임대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 위험이 없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해당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더 깊숙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그러면 창업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데 굉장히 큽니다. 큰데 그 청년들한테 더 크게 줘요. 네. 청년들. 일단은 세무님 예. 청년 가기 전에 예. 창업 감면 내가 청년 창업 아니에요. 중소기업 세액 감면. 근데 이제 창업을 하는데 예전에 동일 업종으로 했으면 안 돼. 그렇죠? 창업으로 안 본다. 그리고 또 뭐 폐업하고 다시 하는 거 당연히 창업 아닐 거고. 그리고 또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 전환도 많이 문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법인 전환도 창업으로 보진 않죠.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창업이 아니고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 그걸 창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는? 이 조건을 다 갖췄다. 우선 어떤 혜택이냐면 이제 최대한은 뭐냐면은 이 수익이 나잖아요. 네.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난 거를 5년 동안 수익 난 해부터 5년 동안 세금을 하나도 안 냅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요걸 이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요. 청년들한테는 더 혜택을 많이 줘요. 근데 청년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덜 주고. 그러니까 최대 100%라는 그렇죠. 건데 그 최대 안에 청년이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네. 이제 청년은 뭐냐? 이제 요거는 암기하시는데 이것도 뭐 굳이 부담돼서 암기할 게 아니라 그냥 34세 이하면 청년이라고 봐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30대 초반이면 보통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이제 대리급인데요.
이분들께서는 웃으실 수 있죠. 내가 아직도 청년이구나. 근데 이거 세법상 청년이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34세 이하가 창업할 때는 더 혜택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인데 이건 그냥 단순히 서울로 보시면 돼요. 서울에서 창업한다. 그러면은 5년 동안 그 세금의 50%를 감면해줘요. 내가 회사에서 난 이익에 대해서 예. 50%는 50%. 감면. 예. 네. 5년 동안이나 해주고 만약에 이제 그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에다 한다. 요거는 이제 수도권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쪽 가면은 75%를 감면해 줍니다. 네. 엄청나죠? 네. 1억이면은 7,500만 원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수도권 이외 지역,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그 인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100%를 감면해 줘요. 그래서 제가 최대 100% 감면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과밀 지역은 100%. 수도권 이외 지역. 네. 그러니까는 수도권 뭐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서울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 광역시. 요게 경기도 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까지 수도권이에요. 네. 근데 그 수도권 중에서도 비과밀이 꽤 있던데. 네. 그 이제 그래서 제가 네.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그다음에 과밀 억제 권역. 권역보다 더 큰 게 수도권, 그다음 수도권 이외 지역 이렇게 나누는데요. 네. 요것도 요거에 매몰되시면은 숲을 못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창업하면은 청년은 50%,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 광역시 하면은 75%, 그 이외 지역 하면은 5년 동안 100% 감면받는다. 네, 실제 하시고요. 창업할 때는 이제 주소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네, 과밀이냐, 비과밀이냐.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청년 아니신 분들, 34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애석하게 서울에서 창업하면 이제 그 세 감면이 하나도 없고요. 그 대신 이제 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나 인천, 광역시에 창업하면은 25%. 아까 청년은 75%였죠? 그러니까 네. 50%가 적어요. 그다음에 그 수도권 이외 지역 하면 50%를 5년 동안 이제 감면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만 외우시죠. 청년은 수도권 지역 하면은 50%, 아니 서울이면 50%,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 광역시는 75%, 그 이외에는 100%였잖아요. 거기서 50%를 빼게, 50을 뺀 게 일반인이거든요. 근데 세 선생님 또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또 손해잖아요. 뭐 이런 거는 따로 혜택이 없어요? 네. 예,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 그런 내용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34세인데 거기서 군대 나온 기간을 빼줘요. 만약 빼준다. 2년을 군대 갔다 왔다 하면 36세가 됩니다. 네. 이 창업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 역시 지원이 많기는 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창업 감면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가업승계니까 이제 가업승계 할 고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승계 과정에서 그런 창업에 관한 그런 특례도 있을까요? 예,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창업인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해서 그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하고, 그러니까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하고 이제 그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는데요. 요거는 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아시다시피 증여세라는 게 이제 뭐 1억까지 10%고 5억까지 20%고 뭐 이런데 이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5억까지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돼요. 5억까지는 세금이 전혀 예, 없다. 안 나고 5억 초과는 이제 10% 세율을 내는데 조건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 창업 자금을 지원받는 자식들은 18세, 18살만 넘으면 되고요. 부모님 연세는 60세만 넘으면 돼요. 근데 제가 왜 간단히 말씀드리냐면은, 근데 이거는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과세 이연이거든요. 나중에 상속재산에 10년이 지나도 이거는 상속재산에 다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는데, 근데 이제 자녀분들 창업시킬 때 자본금을 뭐 제가 볼 때 크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2, 3억 정도 한다면은 2, 3억 정도 하면은 증여세도 뭐 몇 천만 원 수준이잖아요. 증여세 내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나중에 내겠다 하시면은 이 증여세 과세 특례,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받으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또 다른 말인데, 요거는 창업은 아니에요. 창업은 아니고 부모님 회사를 이제 자녀들한테 넘기는 거죠. 넘기는데 요것도 이제 10억까지는 비과세되고 10억 초과 뭐 10%가 되는데, 요것은 또 이제 나중에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재 과세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그냥 참조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가 창업. 그렇죠. 네, 창업 감면, 세액 감면. 세액 그렇죠? 감면. 세금을 최대 100%.
그렇죠. 최대 100%를 최대 모든 조건을 다 100%를 갖췄을 때 100%. 그렇죠. 그것도 무려 5년 동안. 5년 동안. 네.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자녀를 그 창업을 또 부모님이 창업 자금으로 특례를 활용해서 5억까지는 세금 없이 네. 물론 이제 나중에 상속자산에 합산은 되겠지만 이런 거는 자녀를 좀 창업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대표님들은 자녀가 돈이 없어도 증여 특례 받아서 또 창업도 하고 또 거기서 이익이 나면은 또 세금도 감면받고 네 이런 다양한 혜택은 우리 대표님들이 충분히 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니까 누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저희도 3세 창업을 하는데 이 청년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산할 때 법인세 신고를 대표님은 처음 보는 거예요. 세금이 법인세 안 낸다는 거를. 그래서 법인세 물어보시길래 청년 창업해서 없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창업을 했어도 막상 안 내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뭐 이삭기 제가 좀 약간 설명이 조금 장황스럽게 나가는데 네. 다행히 이제 소장님이 아주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무사님 아까 이제 창업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투자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투자도 또 혜택이 있나요? 네. 그 일반적인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지 기계 설비 같은 걸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투자 이거 살 때 네. 물론 이제 이 기계 정비자 같은 거는 나중에 감가상각비 처리해가지고 다 비용 처리가 되긴 하는데 사는 시점에서 무려 한 대략 10%를 공제를 해줘요. 아, 네, 이거는 이제 통합 투자 세 공제거든요.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예. 물론 이제 그 대상은 또 아까처럼 정해져 있겠네요. 예. 그 이 부동산은 안 되고요. 부동산이 일단 안 되고. 예. 그다음에 그게 아까 사업용이어도 안 되나요? 예, 부동산은 안 되고요. 네네. 그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기계 장치라든지 뭐 연구할 때 필요한 장비 같은 거 되고요. 그다음에 무형 자산도 되거든요. 이제 특허권 취득이 필요하다. 뭐 특허권 취득해도 한 10%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세무사님 이제 저희는 가업승계니까 자꾸 자녀 창업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증여특례를 한 5억 세금 없이 뭐 해주시고 자녀가 청년이고 아까 이제 비가미래 해서 업종도 맞춰서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창업하자마자 필요한 게 당연히 기계 설비 그리고 사옥이라든지 그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입을 하잖아요. 뭐 이럴 때는 혜택이 없나요? 예, 부동산은 없고요. 안 되고요. 대체로 이것도 이제 이 뭐죠? 아까 제가 10%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비율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네네. 거는 이제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이 부분은 관련될지 모르겠는데 뭐 국가 전략 사업 같은 게 있어요. 네. 뭐 반도체 분야에 뭐 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건 무려 30%까지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또 업종에 따라서는 또 10%가 더 넘어가는 것도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 공제도 또 있고. 네. 자, 그러면 투자세액 공제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더 많은 거는 저는 고용, 아까 말씀하신, 왜냐면은 우선 사람은 있어야 일을 하니까 고용에 대한 혜택도 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네, 이제 잠깐 여기까지 이제 잠깐 이제 뭐랄까 대표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눈을 슬며시 감고 한번 그 떠올려 보시죠. 네. 자, 기업을 처음에 설립하잖아요. 창업할 때, 창업이 필요하죠. 창업할 때 뭐 최대 5년까지 100%를 세액 감면해 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는 뭐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 기계 설비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거 사게 되면은 여기서 또 세액 공제를 받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용이 그 뭐 직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 뭐죠? 그 고용 통합 고용 세액 공제라고 해서 직원을 고용할 때마다 받는 게 있고 또 직원들 월급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급여가 올라가면 여기에 대해서 또 세액 공제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용에 대한 거, 그다음 근로소득 증대에 대한 이제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상은 이제 그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일단 고용 증대는. 근데 여기서 또 상시 근로자는 또 막힐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굉장히 불필요한 용어니까요. 상시 근로자 쉽습니다. 계약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한 사람들이고요. 그다음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루에 3시간만 근무해도 20일 근무면 60시간이잖아요. 뭐 근데 직원들이 하루에 3시간만 근무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원들은 상시 근로자에 속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은 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대략 얼마였느냐? 커요. 한 명당 한 명 보면 1,000만 원씩 3년 해줘요.
한 명당 대략. 그러면 한 명 고용하면 3천만 원을 공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세액 공제니까 세금에서 빼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효과가 되게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인당 1,000만 원에 3년을 공제해 주는데 요것도 이제 더 우대, 더 많이 공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누굴 고용했을 때 저희가 보통 이제 외울 때는 청장 6단이라고 외우거든요. 청장 6단. 네, 청장 6단이라고 외우는데 네. 청은 청년, 네. 장은 장애인, 장애인. 6은 이제 60세 이상 분들, 그다음에 단은 이제 경력 단절 사람들인데요. 뭐 이것도 뭐 청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세 이하 고용하면은 이 청장 6단을 고용했을 때는 그 뭐죠? 그 수도권 지역이면 1,450만 원. 아까 보통 1,000만 원 해준다는데 1,450만 원을 3년 동안 해줘요. 그다음에 수도권 밖에 있는 기업에서 하면은 무려 이제 1,550만 원을 3년 동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500만 원 해주죠. 한 명도 4,500만 원이나 해줬는데 청년은 34세 미만, 뭐 장애인은 장애인이겠고요. 6은 60세 이상. 그다음에 이제 경력 단절. 경력 단절이 뭐냐면은 이 동일 업종에서 이제 1년 이상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해가지고 퇴직한 지 2년이 넘었어요. 구체적으로는 2년이 넘고 15년은 안 넘었어야 돼요. 경력 단절 이제 15년 넘으면 너무 이건 경력 단절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대략 한 2년 넘게 그 직장을 15년 이내 단절 그렇죠. 기간이 그 이제 경력 단절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그 채용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아니라 대략 한 1,500만 원 3년 동안 공제를 해줍니다. 네. 상시 근로자 증가분이 아까 3년간 연 1,000만 원 내외로 공제된다. 그럼 이분들이 실제 이제 우리 회사에 근속을 하시면서 그 이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야지 공제를 해주는 거지. 그렇죠. 뭐 동일하다거나 줄어들면은 공제는 못 받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3명을 고용해서 그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공제를 받았잖아요. 근데 내년에 한 명이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3명이었는데 2명이 됐어요. 그러면 1,000만 원 공제받은 거를 뱉어내야 됩니다. 이건 3년 동안 지켜주셔야 되는 거 있는데, 근데 뭐 3년만 쓰려고 고용 채용하겠습니까? 고용에 대한 혜택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또 청년들은 고용지원금 쪽에서도 또 지원을 받고 세금으로도 또 지원을 받고 청년을 좀 많이 채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세무사님 이제 대표님들이 이런 걸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요런 거는 우리가 이제 기장을 맡기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요?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서는 그냥 큰 흐름만 알고 계셔라. 창업할 때 해주네, 투자할 때 해주네, 뭐 사면 해주네, 그다음에 직원들 늘리면 해주네. 요 정도만 아시고요. 아시고, 근데 이제 기자세무사님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자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저희 이제 정혜연구소에 전화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봐드립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봐드릴 수도 있지만, 대표님들이 바쁘셔서 뭘 보면 내가 이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최근에 뭐 기회 산 거 있어? 아니면 최근에 직원 늘렸나는 아실 거 아니에요. 직원 늘린 건 대표님 아시죠. 근데 그랬을 때 혹시 뭐 기자세무서에서 여쭤보면 되죠. 이번 할 때 우리 그 통합 고용세액공제 뭐 직원 늘리면은 뭐 세액공제 받는 게 있다는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자세무사님들이 아마 확인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님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기장세무사 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회사에서 얘기하지 않으면은 잘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장세무사님들이 보통 기장업체들이 뭐 수백 개씩 되니까 일일이 그걸 이제 신경 쓰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는 대표님께서 무슨 세무사가 이런 것도 안 해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대표께서 이제 아시니까 기장하시는 분한테 한번 언지만 주면은 아마 잘 해주실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인원수 증가에 대한 거 말씀해 주셨고, 아까 말씀 중에 근로자 임금 증가에 대한 또 세액공제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인원수 증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하는 게 통합 고용세액공제였잖아요. 그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빠뜨렸는데 또 추가로 아까 이제 상시 근로자 증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 1,000만 원씩 3년 동안 세액공제를 받았잖아요. 근데 추가로 육아휴직자들 있잖아요. 육아휴직자들. 이 사람들 다시 채용하게 되면 추가로 공제해 준다. 1,000만 원 이외에. 그러니까 이제 육아휴직자는 뭐냐면 이제 그 회사에서 1년 동안 근무했고
그다음에 출산한 다음에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이제 그 사람들 재고용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크잖아요. 세금으로 빼주니까. 세금만 그렇죠, 빼주죠. 네. 크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고용 증대에 대해서는 청장 6단,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그다음에 그 경력 단절 분들을 더 우대해 주는데 대략 1인당 3천만 원씩, 1천만 원씩 3년 동안 공제해 준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네. 이제 이것뿐이 아니라 이제 그 올해 회사가 이익도 많이 나고 직원들 열심히 일하면은 이제 그 급여를 좀 올려줄 수가 있잖아요. 급여는 뭐 매년 물가가 상승되니까 올려주죠. 인원은 그렇죠. 안 늘어도. 네, 네. 그렇죠. 이제 요거 임금 올려주신 금액, 증가한 금액에 대략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0% 정도. 만약에 급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직원이 10명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 6천만 원을 1천만 원 올렸잖아요. 네. 그 1천만 원에 20%면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 10명은 2천만 원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 통합세액공제는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대표님도 많고 이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는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작년보다 월급이 늘어났는데 해마다 늘어났는데 이거는 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세무사님 이제 그 법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세무 조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세무 조정 계산서 안에 이 세액공제를 받았으면은 그게 다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없다. 그러면 꼭 체크하셔야 되네요. 네. 네, 거기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있으면 그래도 잘 챙긴 거고 내가 받을 거를 혜택을 제대로 받으신 거고 근로소득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네, 근로소득,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그렇죠. 아까 통합세액공제 지금 세무사님이 말씀해준 이 세액공제 항목들이 쭉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받을 걸 마땅히 받은 건데 네. 이런 항목이 없다. 그러면은 빨리 챙기셔야겠네요. 네. 없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실망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나 5년 과거 거는 또 경영 청구해서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못 받으니까 그렇죠. 예, 대표님들이 돈을 버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세금을 원래 안 낼 수 있는 거를 내는 게 1억만 하더라도 매출로 따지면 이게 몇십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놓치시면 안 되죠.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 그 세액공제 증대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좀 더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모든 근로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 연봉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만 됩니다. 네. 그러니까 7천만 원 이상 분들은 증가시켜도 오히려 이제 고액 연봉자들을 올려준 거는 해당이 네. 안 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대주주분들 또는 경영진과 이 친족분들 특수관계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은 이제 해당이 되고 7천만 원 이하라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증대에 대해서 2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 이제 어느 거에 20%냐면은 그 기업의 최근 3년치, 과거 3년 평균치하고 비교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0%를 세액공제 해주고요. 또는 이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본인 회사의 3년치 평균하고 네. 전체 그 중소기업 증가분 평균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는 10% 증대시켰어. 근데 전체 중소기업은 3%만 증가했어. 그럼 저희가 7%더 증가한 거잖아요. 그 증가에 대해서 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업종은 상관없고요. 그렇죠. 다 합해서 네. 우리가 그거보다 더 다른 전체를 보니까 뭐 아까 3%인데 우리는 10% 올렸어. 네. 그럼 7%를 더 올려준 그렇죠. 거니까 그것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고요. 아. 근데 20%는 이제 중소기업 기준으로 20%고, 근데 중견기업 좀 더 큰 기업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들 중견기업은 본인 회사가 중견기업을 다 아실 거예요. 중견기업은 그거의 반입니다. 한 10% 근로소득 증가분에 대해서 10%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네. 아무튼 뭐 생각보다 이제 세액공제 세금에서 깎아주는 아주 파워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법인세가 2억이 나왔는데 지금 세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근로자도 많이 기용했고 투자도 많이 했고 그러면은 세금이 없을 수도 있는. 네. 예. 실제 최근에 저희 컨설팅 하고 있는 회사가 그 대표님 우리 세무사님하고 같이 컨설팅 하고 있는데 그러셨잖아요. 세금을 거의 안 낸다고. 예, 너무 안 낸다고. 이익이 꽤 많이 나는 회사인데도 이런 공제를 잘 찾으시니까
기업의 이익이 고스란히 기업에 계속 재투자할 수 있는 이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에서 이제 또 하나 있는데 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0% 평균 임금치 증가분의 20% 세액공제는 이제 상시 근로자가 증가했을 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예, 그분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상시 근로자의 임금 증가는 상시 근로자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면은 예를 들어서 그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월 근무 시간이 뭐 60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이 상시 근로자 임금 증가분에 포함이 안 된 거죠. 근데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임금이 증가하는 분에 대해서도 또 20%를 추가로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혜택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보 세무사님 덕분에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창업, 투자, 고용 세 그렇죠. 가지 절세 방법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세무사님 혹시 뭐 말씀하지 않으셨거나 또 당부의 말씀 있으면 좀 정리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조세 특례 제한법. 용어를 이해하셔라. 용어 굉장히 쉬웠잖아요. 조세 특례. 특례니까 이제 스페셜한 거잖아요. 조세 감면이 많다. 조세 감면은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많고. 뭐 언제 세금을 깎아주느냐? 대표적으로 회사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뭐 기계 설비 같은 거 샀을 때. 그 다음에 직원들 채용했을 때. 또 직원들 이제 임금 올려줬을 때.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조세 특례 제한법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내용은 대표님께서 조세법령 찾으셔서 보시면은 이제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아까 이제 뭐 R&D 세액공제도 있고요. 네. 또 공장이 뭐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있고요. 네. 뭐 빚이 좀 많은 기업들이 부채 탕감됐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뭐죠 임대사업자들 어떤 게 그 뭐죠 세금 감면 받는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제가 이제 그 부탁 말씀 드리는 거는 대표님께서 이제 큰 그림만 보시라는 거죠. 조세특례 제한법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거는 다 계산은 시스템에 넣어서 계산하는 거고 이런 것도 세무사가 하는 겁니다. 세무사가 이제 이런 조그만 이런 세무사를 한테 믿고 맡기시고요. 대표님께서는 그 뭐죠 가정의 화목과 건강과 그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키우실 건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 보지 마시고 그냥 큰 그림만 보시고 사업에 정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체크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윤석보 세무사님이 또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열심히 버신 우리 법인의 이익을 우리가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감면인데 받을 수 있는 거를 내가 몰라서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상 돌려보시면서 나한테 해당하는 게 있다면 꼭 체크하시고 지금은 해당이 안 되지만 앞으로 또 직원을 쓸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감면을 조금 더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대표님들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이렇게 뭐 우리 윤 세무사님이 이걸 찾아보라는데 나는 그럴 시간은 없다. 네, 그러신 대표님들 우리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남기기를 해주시면 일단 받으실 수 있는 거 체크해드리고 과거에 혹시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은 게 혹시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